네, 안녕하십니까. 최지은입니다. 오늘 광복절 이후 찾아온 최지은의 핫스팟 생생한 오늘의 시사 현장 날카롭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9시 다양한 현안 묵직하게 중심 꽉 잡고 이분과 함께 하도록 합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김병주입니다. 김장관. 네. 예, 제가 장관이 아니고 군. 아무튼 장관이라고 그랬어요. 예, 김병주 장관님. 예, 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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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관이 아니지 장군. 살짝 아침부터 제가 나 잠은 내가 못 어제 잤는데. 경축사 듣고 약간 충격이 아직 그렇지. 빠져나오지 못해가지고 너무 충격이었어요. 근데 아무튼 그건 그렇고 네. 4시간밖에 못 자고 네, 지방에서 힘듭니다. 올라오신 우리 힘듭니다. 최진봉 교수님도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아니 왜 이렇게 못 주무시고? 교회 수련회 갔다가 네. 야, 밤늦게 홍천에서. 대단하시네. 어저께 네. 광복절 그 맞아요. 취재 네. 오후에 가서 그렇게 네. 고생하시고 제가 진짜 의원님이 고생하셨죠. 두 분 다 너무 고생하셨어요. 좀 네. 날도 덥고 정말 더웠습니다. 네. 아니 음. 이 광복절을 제대로 했다면 두 분께서 이런 고생을 안 그렇죠. 하셨을 거 아닙니까? 맞아요. 맞아요. 원래대로라면. 맞아요. 근데 이 고생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너무 힘이 든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네. 일단 어제 그 갔다 오신 광복회와 함께한 광복절 기념식 현장 분위기가 어땠는지 말씀해 네. 주실 수 있어요? 광복회 간 건 네. 우리 네. 장군님이 갔다 오신 네. 거고 네. 저는 이제 그 뒤에 시민사회가 하는 걸 갔다 그렇죠. 왔는데 오후에 같이 갔었고요. 네, 맞습니다. 오전에 10시에 광복회가 김구 기념관에서 있었는데 아주 그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한 300석 정도 돼 한 2천여 명이 오셔서 많이 다 안에 오셨더라고요. 들어가기도 어려웠고요. 또 너무 정치적인 색채를 뺀다고 이제 야당 의원들도 100여 분 갔는데 별도 의자는 배치하지 않고 원내 대표하고 대표들만 앞에 하고 나머지들 다 서서 이렇게 했었고요. 이렇게 광복절이 나누어져서 쪼개져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분노를 했고 특히 광복회장 이종찬 회장님도 직접 만나서 예. 제가 독립정신 이렇게 지켜줘서 고맙다고 했더니 아주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아주 많은 날카로운 비판을 했어요. 그리고 또 축사 중에도 의미 있는 축사를 하시던데 피로서 지킨 이런 나라를 혀로서 맞아요. 이렇게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지금 역사 왜곡이 너무 심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했고 많은 분들을 만났을 때 예. 빨리 탄핵시켜 달라. 왜냐하면 광복회 회원분들은 사실은 많은 분들이 보수 네. 분들이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저보고 이제 윤석열 정권 기대할 것 없다. 빨리 탄핵시켜 달라. 빨리 끝장내 달라. 이런 예. 요구를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그 안 그래도 저도 어제 언론을 통해서도 접했지만 많은 분들이 이 문구에 그래 피땀 눈물로 쓰인 통한의 역사를 혀로 덮을 수가 없다. 네, 네. 이 그때 당시 얼마나 많은 희생이 뒤따랐습니까? 그 네. 희생을 정말 광복절 경축사를 들으면서 네. 아니 이거를 이렇게 넘어간다고? 이런 생각 저만 한 게 아닐 것 같거든요. 최진봉 교수님 어제 그러니까 어떠셨어요? 어제 이제 뭐 김병주 의원님하고 얘기 네. 나눴지만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 기념사 축사에 뭐 일본에 대한 항의가 전혀 전혀 없잖아요.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계속 지난번에도 김병주 의원도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이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한일 동맹으로 가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게 아닌가. 결국 어제 제가 인터뷰하면서 이제 김병주 의원이 수수께끼가 풀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수수께끼가 뭐였냐면 왜 이렇게 친일을 하는가. 또 네. 김병주 의원 말씀처럼 친일이 아니라 숭일까지 하는 이유는 결국 이게 이제 뭐 미국과의 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있는 관계 개선 또는 북한과의 관계 이런 거와 연관돼 있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렇죠. 어떤 부분이 주로 그렇다고 보세요? 주로 이제 한국과 우리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과 동맹으로 가는 길을 걷고 있다고 봐요. 한국과 일본의 동맹. 그러려면 걸림돌이 늘 역사 문제, 독도 예.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이런 노력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 일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 지우기를 네. 국민들이 이렇게 저항을 하는데도 그 아랑곳 없이 하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국과 일본을
동맹으로 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인 역사 문제를 뉴라이트들을 전면에 세워서 그 지우기를 하면서 새로운 이론으로 세뇌를 국민들을 시켜서 걸림돌을 제거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동맹의 길을 가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수수께끼가 풀리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형태, 장군들 인사에서부터 하는 형태가 그런 형태가 아닌가 싶어요. 그것은 근데 나중에 큰 우환으로 오게 되죠. 일본하고 동맹 말이 됩니까? 영토적인 야심이 있는 일본 그리고 군사 대국화로 가잖아요. 그럼 결국은 나중에 제가 봤을 때는 일본 영향권 안에 들 뿐만 아니라 속국화될 확률이 많아지잖아요. 한미 동맹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미국은 한국에 대한 영향력 확대는 노력하지만은 영토적인 야심은 없어요. 네. 그런데 일본은 그렇지가 않죠. 영토적인 야심을 갖고 있는데 당장 독도부터 그렇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우리는 오랜 역사를 통해서 아픔이 계속 있었잖아요. 예. 임진왜란 때도 그렇고 지금 일제 강점기 때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친일을 넘어서 숭일을 하고 있지 않냐.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니 너무 섬뜩해요. 그래서 이제는 진짜 희망이 없다. 예. 빨리 끝장내는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권을. 이제 정책 기조 바꿀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셨군요. 네, 근데 네. 김병주 의원이 저런 걸 잘 짚어내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도 섬뜩했을 거예요. 네. 자기 속마음이 들킨 느낌이잖아. 그러니까요. 김병주 의원이 보시니까 이건 분명히 그런 이유 때문에 네. 결국은 이제 역사 지우기 하는 것도 한일 관계 개선 예. 이런 문제 또 동맹 이런 쪽으로 가기 위한 절차가 아니고 이건 정말 무서운 일이잖아요. 네. 이러다가 좀 자위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전쟁이 그럼요. 일어나면. 네. 그러니까 국방 전문가인 김병주 의원이 봐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친일이나 숭일을 하는 이유가 결국 역사 지우기는 한일 동맹으로 관련한 시도다 이렇게 분석이 네. 되는 거죠 결국. 네, 그렇게 보여지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이제 일본의 속국이 되는 것도 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의 입장에서는 이런 표현 하셨잖아요. 너무나 화가 나는 포인트는 일본 언론에서조차 네. 이 광복절 축사를 두고 이례적이다. 한국이 왜 이렇게까지 대통령이 했을까라고 해서 제가 좀 일본 신문을 봤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이 일본 말로 본 건 아니죠? 요새는 번역기가 잘 나와 있어요. 예. 마이니치 신문이 한국 대통령 연설에는 일본 비판이 없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실으면서 보통은 역사 문제를 둘러싼 대일 비판을 담는 사례가 여태까지는 있었지만 요번에는 일본에 대한 비판이 전무했다. 그러면서 광복절 연설에서 일본과 관련된 생각을 언급하지 않은 게 굉장히 이례적이다라는 평가를 했고요. 니혼게이자 이 신문 여기에서도 일본의 식민 지배로부터 해방을 기념하는 광복절 행사 연설에서 역사 문제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이런 표현했고요. 산케이 신문 연설 대부분을 통일 문제에 할애해서 대일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면서 이례적이다. 그러니까 일본 언론에서조차 우리나라 대통령의 경축사를 왜 이러는 거지? 얘네들이 약간 이런 입장으로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죠. 너무 자존심이 상해요, 사실. 그럼요. 예. 저는 어제 기념사를 보면서 이것이 광복절 경축사인가? 예. 이것은 6.25 기념사 같이 느껴졌어요. 오히려 네, 6.25 기념사면 뭐겠습니까? 지금 남북 분단된 이 현실을 얘기하면서 통일을 해야 되고 그럼 북한의 뭐 이런 것들 북한 얘기만 예. 나왔잖아요. 네. 광복절 경축사는 일단 36년 동안 일제 강점기 때 일제의 만행, 그다음 일제의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을 규탄하고 또 사죄도 요구하고 예. 그런 것들이 먼저 시작이 돼야 되는데 일제의 이런 만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언급이 없고 맞아요. 그러면서도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독립 영웅들의 영웅적인 활동 이런 것들을 찬양하고 네. 또 유가족들의 이러한 것들을 위로하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경축사의 기본인데 기본이 다 빠졌잖아요. 일본에 대한 침탈을 했을 때에 그 인권을 유린하고 우리 주권을 유린하고 수탈했던 이런 역사는 전혀 얘기하지도 않고 또 사과 요구도 하지도 예. 않고 그리고 독립 영웅들의 그 목숨 바쳐 일한 그 싸운 그러한 것들도 얘기하지 않고
그냥 뭐 그런 걸 한두 번 언급하고 그냥 오로지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전착돼서 하는 것들은 아주 잘못됐고요. 그리고 저는 경축사를 보면서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라고 보여요. 경축사에서는 대통령의 가장 큰 임무는 국민 통합입니다. 예. 국민을 통합하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국민 분열을 맞습니다. 하는 메시지가 다잖아요. 예. 그리고 보십시오. 뭐 반자유주의 세력이니 반통일 세력이니 사이비니 가짜 뉴스니 뭐 그렇게 하면서 자신을 비판하는 모든 세력을 싸잡아서 제가 봤을 때는 사이비고 가짜 뉴스를로 선동하는 세력이고 반자유 세력이고 반통일 세력이다. 이렇게 매도해버리고 갈라치기를 하잖아요. 이것은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 국민의힘 대표라면은 뭐 그럴 수 있다고 예. 하는데 어떤 특정한 당의 대표라면 그럴 수 있는데 대통령은 도저히 그런 메시지를 낼 수도 없고요. 뭐 통일에 대한 뭐 무슨 뭐 337 그거 다 엉터리예요. 네. 그 실현 가능성도 없는 그런 것들을 하나만 또 한 이야기. 네네 제시를 이렇게 해서 진짜 최악의 경축사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하나만한 이야기고 그의 관점에서 이제 가짜 뉴스 파는 선동가들 이들이 반자유 반통일 세력이다. 아니 근데 그 광복절 경축에서 그런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가짜 뉴스를 왜 얘기하고 예. 북한 문제를 북한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전체 내용이 다 북한 내용이잖아요. 네. 그리고 통일 정책도 말씀하신 것처럼 실현 가능성 없는 337 박수는 봤습니다만 337 통일 정책은 처음 봤어요. 예. 그래서 저는 대안 세력으로서 민주당이 안보 전문가가 정말로 필요하다. 아 그렇죠. 정말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가 저렇게 엉망이니까 네. 민주당이 정권을 다시 되찾아와서 정권을 만약에 잡게 되면 안보 분야에서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 사람이 최고위원회에 들어가서 그 역할을 해줘야 되고 예. 뭐 이재명 대표가 이제 대표가 되시기 확실하니까 거의 그런 호흡을 잘 맞추는 게 필요하니까 그래서 1번 김병준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에 1번 누가 있다? 김병준 1번 김병준 1번밖에 없어 1번 민주당은 항상 1번이지 이런 시점에 누가 있다? 김병준 김병준 안보 전문가 김병준 이렇게 새벽까지 오셔갖고 네. 너무 아니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 제 진심입니다. 김병준 그래서 최고위원회 들어가야 돼요. 아 정말 왜냐하면 이번에 최고위원들은 대권 앞두고서 네. 진용을 차리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최고위원 임기가 2년인데 2년 지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이에요. 그럼요. 그 어떤 판을 깔고 계획을 수립하는 일에 김병준 의원이 반드시 옆에 있어야 된다. 네. 안보 공백을 불안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하면 할수록 아니 어떻게 가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방향이 안 서니까 그럴 때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그렇죠. 거는 김병주다. 김병주. 1번이다. 네. 그리고 민주당은 항상 1번이에요. 그렇죠. 예. 윤석열의 속마음이나 지금 국민의힘 윤석열 정권이 뭘 추구하는지 그런 것들을 꿰뚫어보고 그것을 각자 이렇게 이슈별로 이렇게 딱 그 격파할 수 있는 사람 김병주밖에 없다. 네. 김병주다. 아 그러니까요. 민주당 1번이지. 맞습니다. 네. 네. 아니 이제 이 부분도 하나 네, 더 네. 최지모 교수님도 계시니까 광복절 딱 0시가 되자마자 아니, KBS 1TV에서 진짜 오페라 엄청- 나비 부인을 편성했는데 그 가운데 등장한 이제 씬 중에 하나가 네, 네,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가 울려 퍼졌죠. 나오고 뭐 태극기가 거꾸로 노출이 되고 논란이 또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뭘 어떻게 봐요? KBS가 다 네. 이렇게 박민의 방송 되고 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공영방송이 공영방송 역할을 못하는 것은 언론을 장악한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잘못된 행동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KBS 사장을 바꾸기 위해서 이사회를 막 바꿔버리고 원래 임기가 이사회가 3년이거든요. 이사들을 그 쫓아내버리고 그리고 사장 바꾸고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사장 앉혀가지고 KBS 지금까지 했던 만행을 생각해 보세요. 이미 세월호 관련된 다큐멘터리 준비 다 하고 있었는데 예. 그거 거의 80% 마무리된 걸 못하게 막아버렸죠. 지난번에 세월호 10주기 기념식 때. 그리고 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태극기도 잘못 그려가지고 반대로 네네. 이 건강감리가 거꾸로. 네. 반대로 되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지금 아니 다른 날도 아니고 기미가요가 광복절 날 0시 방송에 네.
김유가요가 나오게 하는 이게 지금 그러니 친일 승일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딱 해주실 말씀이 있어요. 네. 그때 시원하게 해주실 말씀. 그렇죠. 그 정신 나가. 정신 나가 그 얘기가 듣고 싶었어요. 아니 의원님. 실제 정신 나간 국민의힘 그때 언급한 네. 것이 한국과 일본의 동맹을 네. 그 말도 안 되는 동맹을 표현했기 때문에 정신 나갔다고 제가 혼쭐을 냈는데 그렇죠. 아직도 정신이 안 돌아왔어요. 보십시오. 지금 강복절을 이렇게 네. 두 쪽 네. 내죠. 기미가요 이런데 사회 곳곳에서 친일을 넘어서 숭일 정책이 스며들고 있어요. 그리고 KBS가 그러하죠. 예. 지금 지하철에 독도 맞아요. 조형물이 다 치워지고 네. 있어요. 이거 말이 되나요? 그동안 수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잘 있었는데 갑자기 뭐 있었는데 안전상의 다른 이유로. 데로 옮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러한 그 윤석열 정권은 뉴라이트를 전면에 세우고 또 사회 곳곳에서 일제화한 거 했던 우리의 역사 문제 지우기 그 다음에 이제 독도 문제 이런 거조차도 지금 막 하고 있으니 지금 사회가 진짜 거꾸로 가도 국가가 한참 거꾸로 가고 있어서 진짜 분노 게이지가 너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역사 최근에 뉴스 보니까 군인 정신 기본 교재에 맞아요. 지난번에 네.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표기해서 네네. 사과하고 그때 뭐 한 수천 건을 다 예. 회수해서 그때도 한 1억 낭비했어요. 예. 그거 해서 다시 나왔는데 보니까 홍범도 장군, 김자진 장군 이런 장군들의 네, 이름을 맞습니다. 다 빠져갖고 예. 문제 제기했더니 뭐 봉오동 전투나 뭐 청산리 전투는 기록을 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임진왜란 때 명랑대첩이나 한산대첩을 기록하면서 이순신 장군 이름이 이름을 빠지면은 이것은 역사 기록이 아니죠. 그렇죠. 그 전사 기록도 안 예. 돼. 왜 이렇게 진짜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욕이 절로 나오는데 차마 욕은 욕을 할 하시면 안 수 없고 되고. 그냥 참, 정신 나가. 예, 정신 예. 나가고 아직도 정신이 돌아오지 않았다. 돌아오지 않고 저 모양이다. 어. 그래서 더 이상 정신 돌아오기를 기대하기는 이젠 어려울 어렵다. 것 같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 빨리 끝장을 내야 되겠다는 의지가 점점 굳어 강해져요. 제가. 그러면 이제 그 정신이 안 돌아올 거다라고 네. 얘기를 해주셨으면 슬라이스로 쪼개서 우리가 압박을 하거나 네. 뭐 전략을 짜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군에서도 네. 전략을 짜듯이. 그렇죠. 이제 그럼 어떻게 슬라이스에서 이 전략을 어떤 거를 이제 잡고 가야 되는지. 네, 어떤 역시 부분? 최 장군님 장군이야. 그 역사를 통해서 변하지 않는 전쟁 원칙이 있어요. 그건 뭐는 우리는 단결하고 예. 적은 딱 분산시켜서 각자를 딱 격파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슬라이스로 네. 이걸 정치에 적용하면은 네. 국민의힘을 정치 현안별로 슬라이스로 쪼개서. 썰어서 계속 공격하는 네. 거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쓰러질 때까지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 사안이 너무 많죠. 네. 예를 들면은 지금 경호처장 장관 임명했잖아요. 네. 아, 맞아요. 김용현 이것도 경우. 예.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제가 바로 페이스북에 이거 예. 4대 불가론 딱 4대 올렸잖아요. 불가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국방위 전체 의원들을 하고 민주당 기자회견 또 해서 오마이 TV 와서 또 예. 얘기하고 막 계속 융단 폭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론이 형성되니까 패널들이 전부 다 저 4대 불가론을 오. 가지고 막 얘기하는 예.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여론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얘기한 것 군인의 그 정신 교제에 홍범도 장군이나 김자진 장군 이런 거 빠졌던 것도 이제 슬라이스로 잘라서 계속 공격하고 예. 다시 재조사하게 하고 책임자 문책하게 하고 장관 책임지게 하고 이거는 누가 한 건가요? 신원식 장관이 한 거잖아요. 한 번 실수는 실수로 볼 수 있지만 두 번은 실수가 아니에요. 예. 지금 정신교육교재 같은 경우 한 번 뭐 빠진 걸 군에서는 실수라고 했잖아요. 예. 그럼 두 번 또 이런 실수라는 거는 명백한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도가 이런 있다. 사안마다 예. 슬라이스로 해서 융단 폭격을 계속 가해야 된다. 예. 거기에 이제
오마이 TV도 같이 기여를 같이 하고 해야 있다. 한다. 네. 지금 이제 얘기해 주신 4대 불가로는 이제 대통령실 졸속 이전이라든지 네. 입틀막 사건이라든지 친정체제 구축, 최혜병 수사 외압 네.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렇죠. 김용현 네. 경호처장과 네. 관련해서 이제 지금 국방장관으로 지명된. 그러면 이제 용산 이전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지적해 오셨잖아요. 네. 불법적인 요소도 많을 것이다. 네. 그리고 뭐 도감청이나 영공 방어 취약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물고 가실 계획이신 거죠. 당연하죠. 사실은 우리가 최혜병 특검법에 집중하는데 위법적인 요소는 저는 용산이 대통령실로 용산을 이전하면서 위법적인 요소가 너무 많아요. 그것을 사실 제가 그때 국정감사를 예. 그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고 막 해서 분위기가 막 해서 가기 직전에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더 급해서 네. 그걸 하면서 이게 수면 밑으로 내려갔는데 이제 다시 그걸 수면 위로 끌어올려서 실제 그걸 국정조사하고 특검으로 가야 돼요. 예. 위법적인 요소가 너무 많은 것이 사실 이전하면서 예를 든다면은 예. 해병대 사령관 네. 공간을 한 2주 만에 뺏어 버렸어요. 강탈을. 아. 그 과정에서도 전혀 직함이 없는 전직 해병대 사령관 예. 전에 아마 윤석열 캠프에 있어서 그 사람이 제일 먼저 통보한 거예요. 해병대 사령관한테 너 나가야 된다. 방 빼라고. 아무 직책도 없는 사람이 네. 그렇게 하면서 또 조치도 안 하고 이렇게 빼는 과정에서 법으로 따지면은 법적인 게 많죠.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한두 개가 아니다. 네, 그때 이제 그 정권 초기다 보니까 제가 계속 문제 제기를 했지만은 그것이 크게 그렇게 됐는데 그리고 예산 낭비를 한 것도 엄청나게 많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부터 다시 수면 위로 올려서 끊임없이 네. 슬라이스로 해서 위법 사항을 찾아내야 되겠죠. 네, 그리고 그때 2달 만에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공개 입찰로 이렇게 공사를 해야 되는데 보안이라는 이유로 보안 시설은 바로 공개 입찰을 하지 않고 어떤 직영을 줄 수가 있어요. 수의계약 형태로. 수의계약 예. 형태로 대부분이 다 수의계약이에요. 네. 그럼 수의계약 형태에 누가 관여했겠어요? 경호처가 많이 관여돼 있는 걸로 돼 있고 예. 김용현이나 그건 그럼 그 뒤에 또 김건희 여사가 관여됐을 확률이 높다. 많다. 일부 사안들도 그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다른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네. 들어섰잖아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대통령실이 운영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렇게 사저 이전이 되고 대통령실의 경호라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경우가 이런 있어요. 경우는 없죠. 실제 2달 만에 대통령실을 옮기는 나라가 나라는? 어디 있어요? 5천 년 우리 역사를 통해서도 임진왜란이나 뭐 이런 난이 일어났을 그 외란이나 어떤 침략을 전쟁이 일어났을 때만 임금이 비난 같을 때만 가능한 거지 그렇지. 평생 그렇지 않아요. 새로운 궁궐을 짓고 몇 년이 걸려서 네. 짓고 이전하는 거지 이렇게 그것도 국방부 건물 네. 멀쩡히 근무하는데 네. 다 나가라고 쫓아내고 대책 하나 안 세우고 이런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없다.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더 안 좋은 것이 뭔지 아세요? 계속 문제 제기했는데 대통령실 또는 왕이 있는 데 왕궁 바로 옆에 외국군 기지가 있는 데는 없어요. 우리는 지금 대통령실 바로 옆에 용산 미군 기지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용산이 평택으로 거의 다 이전했지만은 신기지라고 해서 3만 평을 바로 옆에 설치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대통령실에서 일어나는 일거수일투족이 미국 소나기에 다 돌아나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지금 끌려다니는 거예요 미국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금 뭐 모든 것들이 국익보다는 끌려다니고 있는 그런 형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위법적인 사항들이. 예.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그걸 파헤쳐야 되는 거죠. 파헤치고 낱낱하게 네, 낱낱이 네, 밝혀서 네. 알려드려야 된다. 네, 네. 근데 국민들께. 문제는 그 문제를 파헤치는 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전문가가 누가 해야 해야 되는 한다? 거지. 김병주가 해야지. 왜냐면 그 잘 아시는 거잖아요. 뭐 네. 거기서 근무도 하셨고 합참에도 계셨으니까 그 근처가 어떻게 구성돼 있고 한미 간에는 어떤 관계고 이거 다 아시니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네. 거예요. 네. 밖에서 보면 모르잖아요. 군 그렇죠. 내부 사정이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미군과 우리 대통령실 근접해 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뭐 매그를 뭐 그런 일이 벌어질 건 누가 생각하겠냐고요. 근데 실제 군에서 근무하면서 오랫동안 군 생활을 하시고 안보 전문가시기 때문에 그게 파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거는 네. 경호처장 예. 김용현이가 국방장관 왔잖아요. 네. 이거 대통령실 이전에 주도한 사람이 김용현이에요. 그럼 국방이 열리면 계속 이 계속 일과를 그냥.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어요. 예. 다른 국방부 장관은 간이 안 했으니까 제가 모릅니다 하는데 이제는 계속 그렇지. 당사자니까 불러다 당사자니까 놓고. 끊임없이 뭐 그걸 예. 슬라이스로 확실히 해야 되는 거죠. 확실할 수 있다. 예. 그럼 앞으로 이제 예정되는 국감이나 이런 쪽에서도 계속 이걸 이제 네. 타격을 하실 네. 예정인 거죠. 네, 예. 예, 예. 오마이 TV에서도 계속 네. 이제 따라가 봐야겠어요. 그러니까요. 사안이 너무 많아서 이게 상임위별로 사안들이 다 있는데 이쪽도 만만치 않다 사안이. 네. 근데 뭐 오마이 TV는 김병주와 함께하기 때문에 네. 네. 뭘 하든 갑니다. 예, 그렇죠. 뭘 하든 갑니다. 뭘 하든 어디든. 그렇죠. 주불리와 함께 주불리와 오마이 TV. 함께. 그리고 최 장군님과 네. 최 교수님 갑니다. 그렇게 갑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최고위원. 네. 네, 우리 삼남매가 가는 너무 좋아요. 그 최고위원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반등에 이제 성공하신 것 같아요. 이제 순위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이 부분을 근데 아직 안심할 안정권이 수 없다. 아니에요. 네. 아직 남아 있는 게 한 50% 되나? 60%. 60%. 네, 지금 사실 예. 지난주에 우리 최 교수님하고 우리 최 장군님이 많이 오마이에서 예. 저를 띄워주고 김일병 구하기 운동을 벌려줘서 종합 6위에서 지난주 종합 3위까지 예. 올라갔어요. 그리고 권리당원들의 집단지성이 작용돼서 김병준을 어떻게 5위 안에 넣어야 되겠다 해서 경기도에서 2위를 함으로써 종합 3위를 했는데 네. 지금은 안정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3, 4, 5, 6기의 점수 차이가 많지가 않아요. 예. 그리고 앞으로 60%가 남았어요. 그쵸. 슈퍼 주말. 예. 60%는 이제 여론조사 30%, 그다음에 대의원 선거 14%, 나머지 권리당원 서울 선거와 권리당원 투표 안 하신 분은 또 ARS를 통해서 또 할 수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 40%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번 슈퍼 주말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예.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좀 일단 1번 김병주를 찍고 투표를 행사니까 그러니까요. 해야 되겠다. 지금 사실 윤석열 정권 탄핵시킬 수 있는 슬라이스로 예. 그 법적인 문제를 찾아낼 수 있는 사람 김병주고 그렇죠. 또 이재명 정부 강한 정부를 만들 수 있는 것도 김병주고 또 지금 이렇게 친일을 넘어서 숭일 정책으로 가는 걸 이걸 멈춰 세울 수 있는 사람도 김병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또 보십시오. 저는 더 요새 겁나는 것이 왜 지금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했을까? 예. 그리고 신원식을 갔을까? 네. 그것은 아마 경호처장 간 첫 번째 이유는 그걸 겁니다. 최상병 특검 방어하라. 방어하라. 그래야 그것이 첫 번째 의도일 거고 예. 두 번째 의도는 더 무시무시한 의도가 저는 있을 거라고 어떤 봐요. 의도죠? 만약에 지금 윤 대통령 탄핵 국면으로 간다면은 지금 윤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그렇게 쉽게 탄핵으로 가지는 않을 거예요. 예. 어떤 비상시국이라든가 계엄이라든가 그런 극단적인 해서는 안 되는 걸 통해서 자신들을 보호하고 지킬 확률이 있거든요. 그걸 반면고사 삼아서 그러니까 경호처장을 자기의 가장 측근, 가장 신뢰하는 중앙고 한해 선배를 국방부 장관 보내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미 방첩사령관도 중앙고 출신을 보내놓은 상태고 방첩사령관하고 장관만 딱 버티고 있으면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켜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국방부 장관은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자리인데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윤석열 정권을 수호하는데 더 주안을 두고 한 인사가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고요. 그 분야가 또 가장 우려하는 지점이죠. 그래서
사실 저 같은 사람은 그런 거 보면 대문 알거든요. 의도를.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최고위원회 들어가야 하는 이유도 사실 그런 거에 있어요. 그냥 탄핵 외치잖아요. 모두. 예. 탄핵 그렇게 쉽게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진짜 중대한 범죄를 찾아내야 되는 거고 네. 중대한 범죄를 찾아낸다 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속에 혼란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국민들은 그런 혼란을 두려워합니다. 그럴 때 이제 그리고 저쪽 윤석열 정권에서는 그 혼란을 틈타서 어떤 비상시국을 선언하고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죠. 그때 이제 군을 동원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김병주가 그런 것들을 꿰뚫어 보고 미연에 방지하고 또 딱할 제재를 가하고 견제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점점 제가 봤을 때 제가 최고위원회 가야 하는 이유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점점 네. 더 네, 확실해지고 그렇죠. 있다. 확실한 거죠. 지난 박근혜 탄핵할 때도 그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계엄령 선포를 검토했다라고 하는 문건들도 있었고. 실제 계획은 검토했었죠. 네, 훈련 문건, 목적이라고 문건이 얘기했죠. 나왔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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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조현천 사령관. 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번에 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은 지금 탄핵을 요구하고 있는 거고 네. 국회가 나서 그걸 했을 경우에 또 그런 어떤 공작을 벌일 수 있으니까 그걸 미연에 잘 파악해서 대책을 세우고 만약에 탄핵을 추진하게 되면 탄핵이 잘 진행되도록 하는데도 김병주 의원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네. 근데 그게 지도부에 있어야 가능한 일이에요. 물론 그렇죠. 한 명의 의원으로서 그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민주당이 어떤 행동을 하는데 최종 결정하는 걸 최고위원회니까 그 최고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잘 컨트롤할 수 있고 또 조언을 할 수 있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그리고 상대방의 어떤 전략들을 잘 분석해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안보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까지 민주당이 가장 취약했던 부분으로 그렇죠. 여겨지는 게 안보 분야거든요. 네. 안보 국방 분야는 김병주만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최고위원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다른 이유보다. 맞습니다. 이제 그 주말 서울과 온라인 투표 이제 남겨두고 있고 이번 주말에 이제 현장에 이렇게 직접 유세 현장이나 이런 데 가 보시면 그런 목소리는 많이 들으시는 거죠. 우리나라 안보를 위해서 꼭 좀 대주세요. 이런 목소리는 많이 있는 현장에 거죠. 가면은 예. 아주 저에 대해서 응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꼭 필요하다. 또 잘 싸워줘서 고맙다. 뭐 민주당의 보배다. 뭐 이런 격려를 많이 해주시고 이재명 대표 꼭 지켜달라. 지킬 사람 김병주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요. 현장에 가면 오늘 좀 성적이 좋겠구나. 네. 성적이 안 좋겠구나 느껴져요. 어. 찍으신 분들은 와서 찍었다 하고 사진 찍자 하고 의견을 밝히시는 맞아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리고 딱 이렇게 그 돌아보면은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경기도 할 때도 쭉 돌아봤는데 진짜 한 50% 이상 분들이 저를 환호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이렇게 해서 성적이 좋겠구나 했었는데 전에 전남하고 전북 갔을 때는 예. 잘 모르더라고 저를 아. 다녀도 한참 인사하고 누굽니다 하는데 경기도에서는 저를 밝힐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알아서 나만 그냥 김병주 외치고 막 주불리다 하고 이렇게 해주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수도권은 이 유튜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예. 정치에 그 고관여층이 훨씬 많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죠. 아마 서울도 그와 유사하기를 그렇죠.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서울도 지역구 지금 다니면서 당원 동지분들을 한 20-30명 단위로 만나고 있는데 일단은 뭐 분위기는 좋은데 아직은 안심할 때가 이르다. 이번에는 제가 롤러코스터를 타봤잖아요. 예. 지옥의 그렇죠. 문턱까지 네. 갔다 왔기 때문에 삶이 안전하지 않습니다. 일단 김병주 찍고 일단 김병주 찍고 네. 그다음에 나머지 한 분은 고민하십시오. 왜냐하면 이제 그게 3위 정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김병주 의원은 당연히 될 거야. 그러니까 또 밑에 있는 사람을 두 사람 찍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표하실 때 김병주 의원은 상수로 두고 일단 1번을 찍어놓고 그렇죠. 그다음에 나머지를 선택해라. 네. 안 그러면 잘못하다 또 반대가 맞습니다. 될 수도 왜냐하면 이제 있어요. 표 차이가 워낙 음. 촘촘하게 있어서 진짜 그 말씀하신 대로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다들 그건 아닌 아니에요. 것 같아요. 다들 네, 워낙 맞아요. 촘촘해서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님이 제일 걱정을 해주시고 계시죠. 제가 그뭐 연설문도 막 얘기하신다면서요. 그러니까 고쳐주셨어요. 제가 한 2-3위 할 때는 걱정을 안 네. 하셨는데 이재명 대표님 입장에서는 제가 만약에 5위 안에 못 들어갔다 하면은
차기 집권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제일 필요한 사람이 저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왜냐하면 외연을 확장할 수 있고 안보 그러니까 전북에 가서 7일을 하니까 걱정해서 그 광주에 가서는 아침에 전화 와갖고 뭐 연설문까지 바꿔보라고 코치하고 경기도에서 3위 안에 드니까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사실 제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일 껄끄러워하고 제일 버거워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첫 번째가 이재명 대표고 두 번째는 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때문에 그 대통령실에서도 저를 어떻게 할지 회의도 몇 번 한 적이 있었고요. 이 용산 무인기 침투했을 네네. 때나 용산 대통령실 이전에 차로 예. 옮겼까 네. 지금도 아마 회의를 했을 거예요. 제가 김용현 경호처장 갔을 때 4대 4대 불가로 불가. 바로 딱 하니까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할 정도고 국민의힘은 지난번에 108명 저한테 정신 나갔다고 아주 혼쭐이 나서 이를 갈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김병주가 떨어지면 제일 좋아할 사람은 윤석열과 국민의힘 의원들일 것이다. 저가 되면은 제일 불편해하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일 것이다. 그것만 봐도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들어가야 되는 거지. 예. 가장 싫어하는 사람을 보내야 되잖아요. 맞죠. 요번에 그 선거 그 캐치프레이즈를 빨갱이 논쟁을 끝낼 김병주 이렇게 네. 정하셨잖아요. 네, 저는 예. 그거 굉장히 잘 잡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 포인트를. 그래서 그거 누가 정하신 거예요? 아 우리 저 막내 비서관이 아. 왜냐하면은 같이 예. 다니는데 그 연세 드신 고문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해줘요. 의외로 다녀보니까 네. 연세 드신 분들이 저에 대한 지지가 너무 많아요. 저는 그분들이 군사 독재 때 너무 고통을 겪어서 혹시나, 저를 싫어할 줄 알았거든요. 군출신은. 근데 의외로 60, 70 넘으신 어르신들 분이 저를 너무 좋아하고 뭐라고 하시면서 왜냐하면은 이렇게, 예. 민주당의 보배다. 어. 진짜 민주당이 그동안 빨갱이 소리 들었는데 김병주가 들어와서 이제 더 이상 그런 소리가 잘 안 들린다. 이거 끝장낼 사람 김병주다. 진짜 당신은 보배다. 그 역사를 네. 알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당시만 해도 대선 때 군 출신 영입하려고 했는데 포스터 한 명도 못 왔다. 원스타, 투스타 겨우 몇 명 했고 계속 했는데 당신은 진짜 능굴채 굴러온 보배다. 이런 분을 우리 당에서 대접을 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내가 찍었다. 또 지원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줘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당에서 오래 생활했던 분들은 빨갱이 소리를 많이 들었겠구나. 특히 그렇죠. 험지에 있는 분들은 네. 더 그래요. 빨갱이, 영남이나 전북 뭐 좌파, 제주도나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끝장내. 제가 육군 대장 출신이 저도 하기야 뭐 저놈들이 간첩으로 몰기도 했잖아요. 그렇지만은 제가 딱 버티고 있으면 이제 빨갱이 소리 끝장낼 수가 있죠.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김병주 의원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 또 하나는 대체 불가. 네네. 왜냐하면 네. 물론 이제 다른 후보들도 다 좋은 분들이에요. 다른 후보들 다 좋은데 그분들은 정치적인 영향력이나 정치적 경험들이 많으신 분들이니까 뭐 만약의 경우에 다른 분이 대처하더라도 예를 들면 A라는 후보와 B라는 후보가 있는데 두 분 중에 한 분이 돼도 문제가 없어. 그러나 김병주 의원은 대체가 불가능해. 왜냐하면 네. 사성 장군의 안보 전문가, 보안 전문가는 한 분밖에 없어요. 그 전문가 타이틀이 괜히 붙는 게 아니라 어. 이 전문가는 말씀하신 것처럼 연륜과 경험이나 그 뭐 학문적으로가 됐든지 뭐가 다 엮여져서 쌓아 올린 그 영역이잖아요. 예를 들면 KF21 지난주에 맞아요. 얘기해 주셨지만 그런 거는 다른 어떤 의원분도 그거를 공략할 수는 맞아요. 없는 분야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걸 이제 공략하실 수 있으니까 김병주 그래서 의원님은. 찍을 때 대체 불가 1번을 일단 찍어놓고 그 다음에 다른 분들 중에 좀 이분이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시면 돼요. 혹시나 또 김병주 의원하고 딴 사람도 이거 할 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자산 예. 전략 누가 쓰니까 안 되겠다. 유일한 대체 불가 자산. 다른 후보가 이거 쓰니까 제가 바꾼 거예요. 김병주 1번.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제 저는 이제 일요일에 가고 토요일 날에 가시는 거죠? 네. 네. 토요일 날. 토요일 토요일, 오시고. 일요일 다 가시고 네. 저는 이제 일요일 날 가고 해서 이제 네. 아무튼
또 그 김병준. 자리에서 예, 이제 예. 오마이 순서를- TV가 와야 예, 힘이 제가 나죠. 힘이 납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예. 부모가 오면 힘이 나잖아요. 체육대회 때나 대회 때 오마이 TV가 그렇습니다. 저는 의원님만 뵈면 힘이 나요. 그렇죠. 이거에. 예. 늘 오마이 TV 해피 뒤에는 바이러스. 200만 명의 구독자, 구독자가 우리 있죠. 지지자분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200만을 몰고 오시는데 힘이 안 나겠습니까? 지금 구독자가 199만 3,988명.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얼마 안 남았어요. 이번 200만 주말까지 네. 200만 가죠. 얼마 안 그렇죠. 남았습니다. 예. 다음 주에 만나뵐 때 진짜 웃는 모습으로 예, 만나뵀으면 최고위원님으로 좋겠어요. 만나뵙습니다. 네, 네. 아무튼 날 더운데 건강 잘 챙기시고요. 네, 다음 네. 주에 웃으면서 만나 뵙겠습니다. 여기에서 인사 나누고 김병주 의원님은 네. 예, 인사 그래요. 나누도록 하죠. 너무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예.